치료가 끝난 야생동물들 중에 회복을 매우 잘해서 신체적으로 이상이 없는 개체들 일부에게 위치 추적기를 부착해서 자연으로 돌려보내기도 합니다. 그렇게 위치 추적기를 부착해서 돌려보내면 어떤 시점마다 동물들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런 데이터가 쌓이면 야생동물이 본인의 서식지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쌓아 올리는 생활사는 또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방생 이후에 잘 지내고 있는지, 어떤 사고를 겪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할 수가 있죠. 오늘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 너구리에게 위치 추적기를 11월 초에 부착을 했고, 추적기로 인한 불편함이나 장애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좀 모니터링 한 다음에 11월 셋째 주에 자연으로 돌려보냈던 친구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해가 지나서 1월 중순이니까 약 2달 정도 자연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상태인데, 오늘 새벽에 수신된 위치 좌표 데이터를 봤더니 도로변에 꽤 장시간 머물고 있는 걸로 좌표가 찍히고 있어요. 이걸 토대로 의심해보면 이 친구가 도로변에 머물다가 차량에 충돌하는 사고를 당한 게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야생동물의 차량 충돌 사고는 동물이 이제 도로를 횡단하다가 달려오는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부딪히게 되는 사고를 일컫는데요. 야생동물 구조센터에 접수되는 야생동물들의 조난 원인 중 가장 높은 고위험도를 자랑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포유류의 경우는 모든 원인 중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의 원인이고요. 조류에 있어서도 세 번째 빈도를 차지할 정도로 많이 발생하는 사고거든요. 포유류야 4발 달린 짐승이 도로 노면을 직접 밟고서 횡단을 하기 때문에 차량에 치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 사실이겠지만, 날개를 가지고 비행을 하는 조류도 차량 충돌 사고를 겪어? 라고 의아해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조류 역시 날면서 도로를 지나는 때가 많고, 특히 도로 옆에 산재해 있는 식생이나 구조물이 도로를 횡단하는 조류를 굉장히 낮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또 그 밖에 도로변에 존재하는 사체를 먹으려다가 2차, 3차의 연쇄사고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또 파충류 같은 경우는 도로면이 해가 뜨고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따뜻한 온도로 데워져 있잖아요. 그러면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서 그렇게 따뜻한 위치에 머물다가 차량 바퀴에 깔리는 등의 사고를 겪게 됩니다. 그렇다면 야생동물들이 왜 도로를 횡단하다가 이렇게 사고를 당할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어떤 분들은 야생동물이 멍청하거나 혹은 도로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무턱대고 지나다가 사고를 당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 다수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는 것들은 야생동물이 도로에 대한 이해도가 낮을 수는 있으나 도로라는 존재를 굉장히 위험하고 조심스러워 한다는 것 자체는 확실한 사실이거든요. 길고양이를 예로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인도 구석진 곳을 지날 때랑 도로를 가로질러 건너갈 때 그 행동이나 경계의 수준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관찰해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도로를 건널 때 훨씬 더 긴장하고 최대한 빨리 건너려고 시도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거든요. 여러 연구 결과나 이런 사례들을 통해 동물이 도로라는 존재가 얼마나 위험한 공간인지를 인지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도로를 건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가장 대표적인 이유로는 도로의 건설에 따른 서식지의 훼손, 즉 파편화를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건강했던 서식지를 관통하는 도로가 생기게 되면 그 서식지가 도로에 의해서 여러 개로 쪼개집니다. 그렇게 쪼개지고 나누어져 작아진 서식지는
다양성이 떨어집니다. 뭐 종 다양성, 먹이 다양성, 환경 다양성, 모든 것들이 기존에 건강했던 서식지에 비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곳을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던 야생동물들에게는 장기적인 서식이 어려워지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에 더 나은 서식지를 찾아 이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기도 하고요. 그랬을 때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도로를 건너는 모험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야 다른 서식지로 이동할 수 있으니까. 뭐 꼭 이동을 하지 않더라도 야생동물은 각각 자신의 행동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 행동권이라 하면 자신이 서식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가지 환경, 자연물, 공간, 그 밖의 조건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요구되는 일정한 수준의 공간의 범위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정상적인 삶을 이어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포유류 중에서는 너구리의 행동권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좁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 너구리조차도 자신의 행동권 내에 도로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 대비 도로의 밀도가 정말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재 삶을 살아가는 야생동물들에게 그들의 서식지와 도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가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도로를 건너야 되는 결정을 내릴 때가 수도 없이 많은 거죠. 자, 이제 GPS 좌표가 수신되는 지점 인근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만약 너구리가 정말 차량 충돌 사고를 당해서 폐사를 했다면 이 부근에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